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수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라고 그래. 초대 대통령. 국부가 아니라며 일단은. 네. 아니 국부라는 단어 자체가 전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국부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말 되는데요. 말이 해야 되나?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주권도 몰라요. 국민주권. 국부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이승만이라는 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말이 돼요. 자, 그때 시절 있죠? 네, 그때 시절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체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혼자 건국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예, 최희가 선생님 지금 방송 중인데 괜찮으세요? 예, 전화해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예. 아, 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가 개판됐잖아요. 네네.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개판된 게 5.18 세력들이죠, 뭐. 아, 5.18이라고. 예. 나는 5.18보다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5.18 법인데. 아니, 그 5.18 말고 법. 그러니까 법치주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가 망해서니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뭐요? 그 법치라는 얘기요. 아니, 지금 탄핵이, 법이 무너져가 탄핵이. 법이 똑바로 섰으면, 사법부가 똑바로 섰으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왜 탄핵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은 그대로 있는데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법의 결과에 있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법 자체로는 법치주의 맞습니다. 법 자체는 법치주의 맞는데, 예. 그 옛날에도 왕이 함부로 왕한테 법도를 지켜라 하면 왕이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법이 우선이 됐는데, 이 대한민국이 왜 무너졌느냐?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제가 많죠. 그래서 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은 다 여보세요? 세워져 있는데. 예? 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념을 세워야죠. 이념을. 예. 지금 제가 최기하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문재인 탄핵 들어갔다 칩시다. 문재인도 적고 나요.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만든 거 비정상적인 탄핵 길로 갑니다. 왜? 내각제 세력이 들어가 있고, 중요한 게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전에 누군가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례가 쌓이잖아요. 문재인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단다고요. 똑같이. 예. 근데 문재인이 만약에 탄핵이 됐잖아요. 네. 문재인이 탄핵이 되면 나는 걱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은 과연 국내법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국제법으로. 문재인이 탄핵되면요. 예. 미국 끌려갈 거예요. 문재인은. 맞죠. 국제법으로 다스려지죠. 예? 아니, 국제법이 아니라 예.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요. 아, 미국 법으로. 네, 국제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요? 문재인이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안보상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한민국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대통령은 부재인데 총리가
대통령을 찾고 다닐 거예요. 아니 그 대한민국 와가지고 들이 맞아요 이 새끼나. 네, 어떤 거요?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아 문재인이 대한민국한테는 법에 적절히 안 돼요. 아,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미국으로 문재인이 끌려간다니까요. 야, 그 불쌍하네 미국한테 걸리가. 아니,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네. 미국에 문재인이 끌려가는 순간에 문재인이 알고 있었던 거. 잘 보세요.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줄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아, 아니에요. 대통령 홍준표가 됩니다. 예. 대통령 홍준표. 예, 홍준표가 돼요. 홍준표가 돼요. 왜요? 지금 인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홍준표는 네. 일단 대통령 되는데 홍준표도 내려와요, 어차피. 예. 왜냐, 내각제이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 홍준표가 된다고요. 식물 대통령.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면. 그렇군. 그 변희재 씨는 언제 풀리나? 변희재 대표는 아마도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 가지고 요게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빨리 판결을 해서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태블릿 PC의 진실만 밝히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변희재 대표가 언제 나오냐, 뭐 1년형을 받냐, 2년, 3년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냐,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몇 년형을 받든지 간에 나오면 바로 국회의원이에요. 변희재 대통령, 변희재 씨가 예. 잘못한 게, 그 대한민국당에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 잘못한 게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게 내가 예. 묻는 거는 그런 뭐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는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법으로. 법으로. 근데 왜 쫓겨났죠? 예를 들면은 강산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 방송 어르신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반말하는 거. 아, 이거는 이래요. 뭐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의미에서의 잘못이지. 나머지 부분은 변희재 대표의 진실 추구가 다 맞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변희재 씨가 네. 그렇게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방송을 뽑아가지고 할 텐데, 모르겠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야, 저기 태극기 시위, 그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태극기 시위에 사람들 얼마나 나왔는지 당원분들 혹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와서 태극기 집회 요구하는 거를 통제할 어떤 사람이 필요했겠죠. 예,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통제가 잘 되고 있죠. 그쵸? 예. 우리는 정치 논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내서 나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한테 장난 느낌이 있어. 아니, 이게 태극기 집회가 정상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왜 도움이 안 되죠? 그럼 분쟁이 자꾸 벌어지면은, 분쟁이 당을 하면 당이 내분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도 내부는 다 심했잖아요. 그 조기 수습이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기가 수습이 안 됐죠? 자, 그러니까 최희가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태극기 집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문재인 저렇게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크지가 않고 왜 정당에 있는 사람들, 봤던 사람들만 왜 나오고 이러냐.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제가 이유,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요. 네. 정당이라서 그래요. 예? 정당이라서. 오히려 정당이 힘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원내에서 싸워야지. 예를 들면은 오늘 JTBC에서 자, 네. 김성태 원내대표 나왔죠? 예.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왔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왔죠. 이 네 명이서 소득 주도형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럼 대한애국당에는 누가 나가야 되죠? 안 나가요. 누가 나갔어요 거기에? 딴 정당들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나갔잖아요. 오늘 JTBC에. 아니 그 한석밖에 없는데 왜 나오는? 아유, 한석밖에 없으면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한 5명 정도를 만들고 각 지도부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연구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여의도 연구소 이런 거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인가 그런 것처럼 뭔가 만들고 그리고 또 태스크 포스 팀 여러 가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지. 뭐 정당이 뭐 혼자서 합니까? 혼자서 다 따요? 그러면 거기 나가시지. 오늘 JTBC에서 토론할 때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한애국당 인지연 변호사 그 사람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안 찾아봅니까? 아니 손새끼 같은 거는 법인 싫으니까 안 가는 거 안 갔겠지. 아니 그러면은 왜 태극기를 들죠?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고난과 역경이 그 사이에서 진실을 추구하면서 진실이 나왔을 때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어디 적어가지고 질문을 좀 똑바로 못 했는 것 같은데 내 말 질문을 들어서 뭐냐면은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태극기 세력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이 정당이든 뭐든 간에 많이 모이는데 지금 이제 내가 작년에 태극기 탈핵달 9월달하고 지금 보면 인구수는 얼핏 해. 네. 주 비슷해요. 그런데 과거에 9월달에 보였던 사람이 안 보여. 네. 그리고 작년에 원래 3월달에 보였던 사람이 안 보여요. 네.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은 자꾸 추근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없어. 왜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더 불이 나야 될 거예요. 이 중간에서 왜 이렇게 다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간혹 가다가 뉴페이스가 나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문재인이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분노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갈 때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는데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으니까 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야 물론 사기 탄핵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는지 지금 대통령이 노무현인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냥 문재인이 싫어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저거 사기 탄핵이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동지가 되는 거지. 우리 지금 현재 핵심적인 거는 박근혜 대통령 이 사기 탄핵에 우리의 동지들이 맥시멈이 언제냐? 2017년도 3월 1월 달에 모인 3일 전에. 그게 우리들의 최고로 많이 모인 사람들. 우리의 규모가 그게 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길거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게 맥시멈이라고요. 그 중에서 사기 탄핵이 점점 계속 시간이 끌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요거 나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생업을 하면서 유튜브로 시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한애국당이나 혹은 대한문이나 아니면 동아면세점이나 종각이나 대구 집회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예전보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어떤 스트리머가 있을 때마다 고정 멤버가 생기거나 아니면 스패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나 다 하나씩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요거 사람들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태극기 집회 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왜 쪼그라져가지고 지금의 이 지경까지 됐냐? 그거는 정당입니다. 정당이 시민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정당이 주도하고 있고 정당이 해야 되는 것을 정당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JTBC에서 각 정당마다 불러가지고
문재인이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가 들어가는데 대한애국당에서는 왜 우리는 안 불러주냐,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나서는 게 맞죠. 그냥 손석희가 싫어요 이건 안 되죠. JTBC인데도 가가 의한단 말이에요. 호랭이 잡으려면은 호랭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오한마 두둑에 패면서 너 나와 이게 정상적이지. 토끼굴에 숨어가지고 호랑이가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까? 손석희 잡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진실이 대국민이 다 알게 되는데 손석희가 뭐 구속돼가지고 감옥 갖다 쳐요. 뭐지? JTBC 앵커룸에 왜 손석희 안 나와요? 물음표 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최소한 손석희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핵심 사항이 적이 나타났으면은 맞서 싸워야지. 입에서는 우리 싸우자, 고통의 칼날에 쓰자, 가시밭길로 가자. 가시밭길이 적이에요. 손석희 JTBC 룸 앵커들 각 정당마다 나와서 니네들 이렇게 경제 망하는 거는 문재인 찍어서 그런 거고 니네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서 경제가 이 꼴 났다. 박근혜 때 너희들 소탄 대실 자영업자들 꼴 좋다. 이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 부글부글 하겠죠. 그거 말 못합니까? 손석희 싫다면서 손석희가 조작 보도를 했다면서 손석희가 있는 앞에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꺼내는 순간에 태블릿 PC 조작 보도가 됐다. 어느 부분이 조작됐냐면요 하면서 딱 나왔을 때 야 손석희야 너 사진 폴더 왜 삭제했냐? 그 수많은 17장의 사진 중에서 왜 2장만 골라서 이걸 최순실 거라고 단정을 했냐? 그리고 왜 사진 폴더 삭제했냐? 이 얘기만 하면 끝났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나 같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은 어떻게든 원내 뭐 정당 대표들 뭐 들어와서 얘기할 때 은근슬쩍 생방송 들어가잖아요. 그냥 닥치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 대한민국당 누구누구 오셨죠?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에 그거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태블릿 PC 때문에 사기 탄핵이 됐는데 태블릿 PC는 어떻게 조작이 됐냐 요거 때문에 소득주도 요거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많이 잘한다. 그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태블릿 PC 이거 포렌식 보고서 해서 나왔는데요. 이거 뭐 최순실 동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재판장에서 보고 있는데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사실 조회 우리가 정말로 정보 같은 거 다 까고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 태블릿 PC 동선 같은 거 위치 추적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왜 독일에서 2번, 제주도에서 1번 요거 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단정 지었는지 왜 그렇죠? 우리 종북 좌파 빨갱이 공무통 애들 여러분들 JTBC 보시는 분들 이 얘기 한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적침에 들어가서 내가 폭탄이다 자폭하겠다 빵 하는 순간에 거기 정의당 나와 있잖아요. 정의당 끝장나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와 있잖아요. 끝장. 바른미래당 끝장. 바른미래당은 더 끝장이지. 왜? 걔네들이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이지. 그 대한애국당이 폭탄 하나로 원래 돌멩이 하나로 참새 2마리 잡는 게 1타 쌍피잖아요. 화투 칠 때. 근데 이거는 1타 한 7피예요. 7피. 끝장나요. 아가리 그냥 몇 번 털어주면은 손석희 울고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유튜브들은 다른 유튜브는 정치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내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유튜브도 정지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한테 집중도 공유하는 내가 우파에서 제일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탄압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변희재 씨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탄압을요? 다 있어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식이는 아니고 신혜식이는 원래 좌파하고 같이 놀죠. 신혜식도 아니고 변희재도 아니고 한 사람 있습니다. 책일가? 아니요. 방송을 못하게 하는 있습니다. 다. 방송 자체를 뭐 한다고? 방송 자체를 할 수는 있는데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정당에서 무슨 뭐 사기죄로 뭐 고소고발,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모욕죄로 고소고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유튜버가 야 내가 방송을 접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탄압을 받는 거죠. 문재인. 예. 예. 누군지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아, 예. 하여튼 나도 탄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근데 그건 탄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그거 살아나요. 예. 네. 유튜브 정책상 뭔가 저작권의 어떤 위배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3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가지 한순간에 채널 없애는 거는요. 과거에 신테일처럼 신테일의 37번째 계정인가? 누군가 뭐 해서 계속 계정이 삭제되는 이런 형태 갓건배처럼 뭔가에서 삭제가 되는 과거에 어떤 잘못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경우에서만 그러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네. 일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플랫폼 뭐 아프리카 TV나 쿠TV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TV에서도 다 계정 정지당하고 페이스북 생방송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는 거지. 최기과 선생은 유튜브 계정은 살아나요. 그 45,000명 정도 되잖아요. 최기과 원. 아니 그리고 열받아 죽겠어. 4만 원짜리 벌써 10만 대면에 대학교들 18번 때리가 그 때리가 부자 되면 또 우리 또 순님하고 같이 강수산 씨하고 큰일을 좀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큰일이랑 최기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큰일이랑 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유튜브 그 45,000짜리 최기과 원은 살아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논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연막탄을 몇 개 뿌리시면서 유튜브 얘기를 하셨는데 정당이 현재 정당 다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시민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뭐야 의아문 나오는. 이랬을 때는 하는 방법이 원내에서 정치 내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에다가 주도를 하고 태극기 집회는 정당에서 그렇게 막 성과 열을 맞춰가지고 행열을 맞춰가지고 막 태극기와 뭐 행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건 보여주기식 세련되어 있고 통제가 되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 태극기 집회는 우리가 제재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안심하지. 예, 다른 정당에서는 아 저렇게 잘 되고 있구나. 태극기 집회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뭐 박근혜 대통령 정상적인 우리가 손으로 뽑은 선거를 통해서 만든 대통령을 정치인들의 내각제라는 그들의 욕심, 자리 욕심 때문에 탄핵한 사건인데 이게 무슨 뭐 컨트롤이 돼야 됩니까? 통제가 되어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옆에 죽창 있으면 죽창 드는 거고 또 옆에 오한마 있으면 오한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태극기 집회입니다. 분노와 뭐가 있어야 되죠? 열정과 희생, 세크리파이트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의 이념이 다 지역적으로 뭉친 게 태극기 집회인데 우리는 이렇게 정당에 속해서 열심히 정당의 규율을 받고 우리는 뭐 한다? 제재를 받으면서 통제되어 있는 태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넌 정당사가 아니니까 비난이나 하고 예를 들면 김경애 교수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김경애 교수는 대한애국당에서 대변인이었는데 나는 김민희 교수님에 대해서 별로 비판해 본 적 없어요. 비판해서 내 좋아해 이 정도. 아니 비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태극기 집회에서의 정당은 정당 자체 내가 누구를 향해 싸워야 돼요. 나 같으면은 대한애국당이라는 정당의 당대표라고 하면은 고소고발장을 더불어민주당 아니면은 저기 자유한국당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 그들 김무성 뭐 아프리카에 11박 12일로 해가지고 뭐 그러고 걸렸다며요. 그런 걸 검찰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죽도록 죽기 살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 김무성, 유승민도 다 넣고 그래야죠. 정당끼리 싸우라니까. 잠깐만요. 김현민이 솔직히 책임 가진 거는 변행된 응원하고 김일식이 몽고족 갈 때 그때가 죽을 때 그걸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빨리 지금이라도 대한애국당에서는 태블릿 PC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손석희를 잡아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대한애국당이 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왜 그런 거를 만들지 않고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재판장에서 논해지고 있는데 왜 대한애국당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않는 이유, 그게 뭐죠?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유 모르신다면은 대한애국당을 아니, 사랑하신다면은 대한애국당 지도부한테 최이가 선생은 뭘 얘기해야 되죠? 빨리 태블릿 PC 이거 박근혜 대통령 사기탕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 변희재 대표 재판에 우리 애국당은 뭐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게, 첫 번째는 대한애국당은 왜 태블릿 PC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침묵하고 있는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최이가 선생은 왜 가만히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첫 번째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게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왜 침묵하는 걸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그 대한민국당에 소속이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시발이가 몇 살였는가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반응이 없던데, 요즘은 정치적 입지가 많이 좁아져가지고 별로 아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든 많아지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거기에 시초가 되었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태블릿 PC인데 그게 조작이 되었음을, 그거를 누가 해야 되죠? 대한애국당에서 주도적으로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정치적 입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건데. 아니지, 입으로 할 것 같으면 정치 시장 나왔겠나.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태블릿 PC 이거 중요하다, 빨리 태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대응해야 된다, 이 말 하실 겁니까? 아니, 내가 그거를 지금 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시끌시끌벅적한 건 알죠? 내가 네, 뭐라고요? 지금 내가 시끌벅적한 건 알죠? 아, 시끌벅적하다. 관심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제 내가 내 스스로가 이 경주 안에서 좀 시끄러운 건 알죠? 그거는 모르죠. 모르는데 시끄럽든 않든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되죠.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지금 현재 별로 지금 현재는 나도 지금 첫 때는 배우기 집회 같은데 그 전체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총선을 준비한다고 지금이요? 예. 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걸 위한다면서 총선을 준비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무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잖아. 사람이 실질적으로 힘, 파워, 능력. 그럼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조원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와, 그것도 멋있네요. 예. 그 이왕 대통령 하는 김에 저기 대한애국당이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하면 더 좋겠네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미국에서 대한민국당을 많이 잘 보더라고. 그 조원진 대표가 뭔가 그걸 있는데, 나는 뭐 일단은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변희재 씨가 머리가 거의 굉장히 비상하잖아요. 변희재 씨가 사무를, 내가 왜 그걸 아부하는 게 놀랐느냐면은, 제가 변희재 씨가 구속되고 난 데는 방송국 쪽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희재 씨 방송을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분이 지금 그때 이야기했던 게 지금 뭐 정도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미국 행동이나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 세력이 있는 거나 김문수이나 이렇게 그게 몇 달 전에 이야기인데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아니 조은진 대표는 돌파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런데 왜 변희재 씨하고 이렇게 서로 혼났을까? 난 그게 한만 내 머릿속에서는, 아니 조은진 대표하고 정미용 씨는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돼. 왜냐하면 그 정미용 씨도 만만치 않는 포스가 강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권력적인 걸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은 될 수 있지만, 변희재 씨하고 조은진 대표하고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사이가 나빠지죠? 당연히 나빠지죠. 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데. 아니지, 조은진 대표가 어차피 대권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으면, 삼성 의원 같으면 대권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변희재 씨 같은 정도 머리 같으면은 얼마든지 많이 수용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변희재 씨가 이렇게 빨리 나서죠? 그 아이, 참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네, 다 했고, 조원지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정미용의 녹취록 나왔죠? 네, 당 인테리어랑 그 다음에 당사 계약은 누가 있죠? 들어보실 거 아니에요. 누가 있죠 그거? 아니 근데 당 인테리어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변희재 대표가 그것 때문에 시사폭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정미용은 사무총장이고 김경애는 대변인이고, 그거 진실을 알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그때 정미용과 김경애는 뭐 하고 있었죠? 아니 그거는 당이 혼자만 진실 얘기하고 있었어요. 혼자만. 아니 그렇게 내 말 뜻이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뭐냐면은 변희재 씨가 큰 인물 될 사람인데, 그러면 대충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좀 더 참고 전체적으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었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변희재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내용 중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뭐 대통령 얘기까지 합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조금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자, 아니 제 말 뜻은 뭐냐? 조원지 의원이 그럼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죠? 그때 사건 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조원지 의원은. 그렇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조은진 대표 입장에서는 둘 다 놓치기 싫었겠죠. 뭘 둘 다 놓치기 싫었습니까? 아니 변희재나 정명호나 다 대한민국당 입장에서는 상당 멤버고, 그 변희재는 변희재 나름대로, 정명호는 정명호 나름대로 다 소중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든 지금 이 시점에서 참당의 멤버들이 다 어디 갔죠? 그러면은 그 멤버들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상관이 없이 나갔다면은, 본인 스스로 나가든 아니면 제명을 당했든, 일단은 비어있는 빈 공간이라면은 제2의 사무총장, 제2의 정책실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실은 뭐 혼자 합니까? 지금 정책위원장 없어요. 혼자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같이 그룹해서 크게 해야지. 안 그래요? 다 어디 갔죠? 사무장 같은 건 지금 없어요. 그때는 모르죠. 그 사람들 테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무총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는 유사로 생각했죠. 사무장이. 아니, 태블릿 PC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100억 모으기 프로젝트 하고 있다며요.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그거는? 태블릿 PC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쓰는 거예요? 총선 준비하잖아, 총선. 총선은 지금부터 준비해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그럼 지방선거에 망한 어떤 이유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도 존망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당에서 시의원, 도의원 몇 명 나왔죠? 이번에? 93명. 아니, 당선된 사람이요. 없지.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선거에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원인 분석이 있죠. 원인 분석이 경주를 놓쳤기 때문에 다 끝납니다. 원인 분석이 경주예요? 제가 볼 때 저기 지금 문재인 쪽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지금 정치 체제 때문에
경제가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체계 바꿔보고 내각제로 갑시다.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 그럼 똑같은 건 같은데. 아니,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주를 무시했기 때문에. 난 경주보다 대구 쪽만 치겠어요. 예. 대구는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 원인 분석을 대구가 왜안 하는데 되냐면 서로의 의견이 달리기 때문에 아니, 대구가 다른 왜안 거예요. 되냐면은 예. 대구는 민주당이 표가 많았잖아요.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의식이 이러다가 3파트는 하면은 어부지로 민주당이 되겠다 했어. 자,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 내렸으면은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이 더 많다. 그러면 저는 광주에서 가겠어요. 광주에서 그냥 태극기 집회 매주 토요일마다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럼 광주부터. 경주로 와야 된다니까. 경주가 아니고 광주죠. 안 될 것 같으면은. 이게 경주는 됐을 때 경주는 예. 그냥 이상한 새끼 등장하는 바람에 내가 완전 경주 쪽은 나는 그때 경주 출마할 때 시장 따로 당선하라고 생각하고 경주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향수가 제일 많고 조은진하고 준하계하고 사람 붙여놨으면 딱 그냥 어부지리로 내가 딱 됐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밥으로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한 번씩 보면은 이게 정책적 판단인가 아니면은 쇼하는가 아니면은 어떤 큰 세력에 의해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하는 건가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지금은요. 이제 내가 정치에 눈을 딱 뜨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하고 좀 많이 달라. 뭔가 이래 보면은 뭔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우리는 말하겠구나 이거 소모품 비슷하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가지고 놀림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 내가 그래요? 예리하시네. 요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뭔가 놀림감 당하는 것 같다. 그 어떤 큰 세력에 의해서 몇 명의 자지우지해서 내가 놀림감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자꾸 변칙수를 던져버립니다. 연무라고 그래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너가 한번 어떻게 다음 수순이 어떠냐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나도 약이 올랐으니까 지방선거하고 돈이 씨발 그만이 되면 여자랑 만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약이 올랐어. 나도 축기가 아니거든. 삼국지도 많이 끌고 일하니까 정치를 할 일 없다 하더라도 딱 보면 느낌이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정치적 흐름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태블릿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말이 안 맞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보면은 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당에 있으면서 몇 가지 해석이 안 되는 게 왜 우리는 그때 핵문제 할 때 1000만인 핵무장 서명운동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1000만인 핵무장 서명운동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제일 먼저. 그럴 때 자한당에 갔을 때 1000만인 핵무장 서명운동 하나 했고 홍준표가 중간에 해놓고 그 미국 가가지고 말을 안 해버렸어. 그래 나는 뭐냐면 홍준표 이 새끼가 저거 뭐고 뭔가 문재인 할 때는 나는 김정의, 문재인, 홍준표 그리고 기타 다 정치인들이 뭔가 이 친중, 시진핑 뭐 이거 전체적인 게 한쪽에 뭔가 이렇게 아주 어떤 큰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느낌이 요즘 들어서 그런 게야. 그래서 나도 한 번씩 뭐 오문 소리하고 엉뚱한 이렇게 페이스에 가는데 내 생각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정치 처음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뭐냐면은 자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건드려요. 전부 다 변수로 생각한다고요. 야 미국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중국이라는 변수 넣고 러시아 김정은 넣어보고 각 대한민국 정치계에 있는 저 사람이 홍준표인데 미국 갔네 막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고
경주시장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 시력을 모아, 그거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 한 가지 얘기해드려요. 태극기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을 길에 걷기 위해서 나오신 거죠. 애국자가 시의원, 도의원, 여기는요, 대한민국의 일꾼을 뽑는데요. 애국자가 그런 데 갑니까? 윤봉길 의사가 야, 내가 뭐 자리 하나 해가지고 뭐 하겠다. 거기는 대한민국 일꾼 뽑는다니까요. 일꾼. 예. 애국자는 그런 데 안 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알려야 될 텐데 어떻게 돼? 서민석으로. 알리는 거는 대한애국당 뭐 유튜브 스튜디오 만들어 놔서 그 다음에 박근혜 또 사기 탄핵에 논하는데 대학생들 너희들 나와라. 우리 이기면 너희들 나온 사람만큼 인원수만큼 등록금 다 지원해 주겠다. 그럼 대학생들 다 나와요. 뭐 이번엔 고려대학교 애들 나와가지고 또 얘기할 거고 연세대 갑시다. 연세 애들 한 20명 나와가지고 집단 토로 들어가면은 얘들 깨우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쪽으로 들어가서 딱 쳐버리는 순간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 생각을 잘못했어. 한번 생각해볼게.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돼야 되는데 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경주에서 시장 출마해가지고 완전 저 흔들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치적 기반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이 하나 흔들어 놓으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총선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대한민국당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지는. 정확한 팩트는요. 젊은 사람들 총선이 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4년 하는지 5년 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잘못 이 정치 체계로 가는 이유가 잘 보세요.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 애들이 자기 후대 세대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애들이 20살, 22살 앳된 애들이에요. 태극기 집회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좋아요. 어르신들만 주로 있고 이런데 대한민국 20년, 30년 뒤면요. 우리 쪽에 있는 애들은 씨앗이 말라가지고 아무도 없고 저쪽 애들은 굉장히 애들을 육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집회를 붙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 바닥에 나와가지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그렇지만은 저쪽은 선후배 사이를 어떻게 하죠? 끈끈하게 하죠. 그러니까 저들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시위 데모하고 있는 20대 애들 나중에 국회의원 됩니다. 왜? 지금의 국회의원들 있는 자리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은 비어지면은 걔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 태극기 집회는 젊은 사람들 나오면은 일단은 젊은이 충이라 부르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사기 탄핵 당했네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극기가 조작이 됐다. 그럼 태극기가 어디가 조작됐네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어르신들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요? 야, 틀딱이나 하면서 그냥 벌레 보듯이 보고 있어요. 진실 규명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얘기해보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대한애국당에서는 젊은 사람들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나도 그걸 생각해. 경주 쪽에만 생각을 해보면 경주도 이제 20대를 모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20대를 모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여러 가지. 20대도 몇 명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20대도 좀 만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옳은 건지 나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자, 20년 뒤에 생각해 봅시다.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막 90대, 80대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 초라하지 않습니까? 지금 20년이나 아니 이번에 12월 달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20년까지 아니 이게 지금 문재인 하나만 끌어낸다 해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 애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돼요. 다른 사람. 젊고 이쁜 아가씨가 될 수도 있어요. 쟤들한테는.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는 사람들을 내야 되지 않아요? 저쪽은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쪽은요.
우리 쪽은요? 없어요. 우리 쪽은 없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대한애국당이 하든 아니면 길거리 아스팔트 지형에서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는 사람이든 그 정당이라는 기준을 넘어서 그냥 보수 전체의 인사들을 보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현재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연결고리를 시켜놓고 아니면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조금 더 이념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버드 대학교 추천서라도 내가 써줄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좌파 쪽에서나 종북 좌파, 빨갱이, 고무통 애들이 그런 걸 잘 하잖아요. 무슨 뭐 어느 직을 가지면은 서울시장이 됐다면 서울시장 추천서 받아가지고 저 옥스퍼드 나가요, 하버드 대학교 가요, 에일 대학교 가 그런 게 돼요. 우린 뭐 하죠? 우리는 그냥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만 흔들다가 끝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이야. 이게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두 한결같이 문재인 탄핵 되면은 어차피 저 정치 권력 비어져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정치 권력 누군가는 먹잖아요. 우리 태극기 세력을 먹습니까? 전혀 그럴 일 없어요. 내 순서라 해서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내각제 세력이 먹었다 쳐요. 그럼 내각제에 부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끝났으니까 야, 우리 이제 내각제만 만세 불러야겠다 이럴 겁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거 언제 되는 거죠? 초점이 잘못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태블릿 PC 진실을 밝혀내서 문재인 정권 저거 어차피 내려앉는데 마치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중력의 속도처럼 그 속도로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국제사회가 호황기라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꼬라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꼬라박했을 때 다시 올라갔을 때 그 반등 그걸 뭐로 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 4년 하다가 1년도 이제 1년 그거 이제 우리가 5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태블릿 PC 진실부터 밝혀내야죠. 근데 대한애국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치는 거 맞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고 역적이 누구인지도 이름 명단까지 얘기하는데 왜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지금 태블릿 PC 재판에서 이게 진짜 최순실이 쓴 건지 안 쓴 건지 재판부가 확정 도장을 찍는 그 상황인데 왜 안 하죠? 글쎄 왜 안 하죠?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예를 들면 왜 안 하지? 이랬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 왜 안 하죠? 예. 그럼 왜 안 할까요? 글쎄요. 뭐 다른 일이 급했겠죠. 그 다른 일이 급한 게 문재인 탄핵시키면 박근혜 대통령 나옵니까? 나올 가능성 제로인데. 왜냐면은 문재인의 그 권력을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애들이 내각제 세력이잖아요. 내각제 애들이 먹어요. 내각제라는 제도가 바로 됐다고 해서 정착이 됩니까? 제도에 안정기가 있겠죠. 그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안정기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예. 문재인 탄핵이 돼도 내각제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영원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각제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연방제 세력도 내각제 세력도 다 싫어하는데 이명박은 나올 수 있겠죠. 이명박은 나올 수 있겠지. 뭐 이래?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뭐라 해주시? 아니 그 말을 나오시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애국당에서 태블릿 PC만 질질 끌면 된다니까? 태블릿 PC만 그냥 지금 재판이 9월달 10월달까지 갈 생각인데 대한애국당 당원분들 JTBC 앞에 사옥에 가서 상암동에 있는 데 가서 그냥 텐트 막 치는 거야. 텐트만
그 법원 앞에서 텐트 30동 쳤다며요. 예. 그것처럼 JTBC 그냥 둘러 앉아서 텐트만 쳐놓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왜 못하죠? 그게 속상합니까? 그건 왜 안 하지, 그건? 손석희를 집어넣어야 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든지 마시든지 그 결정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틀린 거 있어요? 뭐 그거는 그 특별 필시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집행부가 그래. 그냥 그 중요한 게 뭐죠? 아니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을 이제 그런 애들로 하고 우리 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끌어내려면은 태블릿 PC 진실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면은 문재인 색때 아작납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서 그거를 주도를 했다면은 당연히 대한애국당이 확 올라가죠. 저기는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했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 혹은 콘크리트,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손석희 그게 태블릿 PC만 하면은.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죠? 예. 그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최이갈 선생님께서는 조원진 의원 만나면은 물어보세요. 특별 필시 뭐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당 뭘 열심히 하고 있죠?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당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정당을 만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정당은 정치 내에 들어가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나의 정치적인 의지를 상대방 머리에다가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각인. 너 나 건들면은 너 나한테 밀쳤어?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너 대갈박에다가 못 박아 놓는다. 못 한 20개 박아 놓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치라고요. 그게 아니니까 태극기 세력이 잘 통제되잖아요. 세련되게 만들어 놓고 야 열심히 하십니다. 대열이 멋져요.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야.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는 집회 열심히 하고 행진이 짱짱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 중요한데 태극기 집회에 얼마나 모여있냐 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대통령님 무죄 석방하는데 증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실 추구를 하면서 상대방이 떠나갈 수 없도록 너한테 족쇄를 치워주면서 야 임마 이 증거가 여기 있잖아 너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태극기 집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봐주세요. 여기 끝이에요? 그것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마다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일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당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태극기 집회를 우리가 매주마다 당보가 있어가지고 계속 보내고 또 한편은 서명운동을 통해서 서명운동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일반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고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시장 출마를 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한민국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동정 여론을 많이 심어놨다고. 그렇게 이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언론이 안 도와주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이번에 신문사에서 그걸 나왔잖아요. 그 태극기 집회에 지금 60%가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이제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끼어나가는 거죠. 근데 아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태극기 집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태극기 집회가 문재인 정권한테 위협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은 내각제 세력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기사는요. 1년 전,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막 유모차 끌고 나오면 5만 원이고 목욕탕비 또 2만 원, 3만 원 줍니다. 버스에서 뭐 그 얼마 줍니다. 이랬을 때 그 기사가 나와야지. 지금 기사 나오는 타이밍이 왜 저거 나오냐? 탄핵에 동조했던 그때 언론사들이 이제 내각제가 될 타임이 되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초기에 문재인이 됐을 때 문비어처가 부르다가 내각제가 될 탄핵에 동지들이었던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싫어할 만한 것들, 압력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기사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가 좋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석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60%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들을 위하는 척한다. 나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그거를 고른 것도 지금 강수산 씨 말이 맞고, 나는 어떻게 봤냐면 미국이 스파이를 많이 보내니까 어쨌든 미국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서 알아서 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압력을 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금 미국 대사관의 조은진 대표를 만났으니까 결국은 이 미국에서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전체적인 걸 기준을 봤을 때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이걸 계산을 해서 조은진 대표를 좀 밀어주는 거 아니겠나. 아니 전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입장이 무엇인지, 왜냐면 미국의 스탠스가 매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권 미국에서 지금 당장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문재인 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촛불 세력의 주도자들이 걔네들이 대한민국 뿌리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생충까지도 끄집어내서 없애는 데는 어떻게 없애냐?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 움직이고 있는 어떤 누가 누굴 만나고 미국에서 누굴 체크하고 있고 상하는 거는 당연히 그 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저기 어떤 정당에 누구, 다른 단체에 누구 다 명단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게 마치 자기만 이거를 들어온다 해서 우리를 감시해주고 있구나, 우리 뒤에 미국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예. 미국은 다 봐요, 다. 예. 아니 다 보죠. 다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조은진 대표가 가장 유리하다. 조은진 대표가 뭐가 유리해요 지금? 나 오히려 가면 갈수록 내각제 세력 애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너는 장관 자리 뭐 자리 했을 텐데, 내각제 그 국회의원들 무리 중에서 누군가 한 명 나갔잖아요. 그러면 얼씨구 좋다, 경쟁자 한 명 없어졌구나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밖으로 얘기하고 있을 텐데, 나간 사람은 뭐가 되죠? 나간 사람은 뭐가 되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원하시면 태그블리 PC 이거 빨리 태스크포스 팀 만드세요, 빨리. 예. 저는 정치적인 입장이 조원진 의원은 민주당이 둘로 갈라졌을 때, 이 사람은 그때 이제 뛰쳐나가구나, 그렇게 전체적인 개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여러 번 방송했어요. 그거는. 예. 이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간다. 왜? 정치인에 대한 정치 논평은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난 저 사람은 민주당 분당될 때, 당이 두 개로 갈라질 때 그때 나가겠구나. 자유한국당은 분당은 안 됩니다. 합당은 할 수 있겠지. 바른미래당과. 예. 그럼 우린 조은진 대표는 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 아이고 그쪽을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니 뭐냐면 대한민국당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당이 크려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략가를 많이 뽑으시고, 전략가. 그리고 당 있죠, 당사 자체를 전부 다 유튜브 방송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얘기 있잖아요. 야, 젊은 사람들 나와라, 니네들이 토론해서 이기면은 우리가 등록비 다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나 인식시켜줘야 얘네들이 내가 종북 좌파 빨갱이 걔네들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되었군요, 이걸 깨우칠 수 있다고요. 하나의 미끼야. 등록금 다 내줄게. 하나의 미끼예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생들하고 내일은 연세대학교 학생들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돈이 있어야 그걸 하지. 100억 모은다며요. 그러한 방법.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1인자를 각인시키려면요,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정당을 내려놓으세요. 정당을 내려놓으세요. 정당이라는 기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보다 조원진 더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잘못된 태극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면 되는데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요. 자유한국당도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고 왔잖아요. 김병준. 거기도 대한민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수산 모셔와가지고 강수산에 싹 하면 돼요. 예, 싹. 지도부를 바꾸면 된다니까. 조원진 지도부보다는 변희재 지도부로 맞췄을 때 그때 매우 강력합니다. 그거밖에 다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변희재는 포용력이 약해서 어렵지 않겠나. 포용력이라는 건요. 우리는 진실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다 상관없어요. 누굴 믿어라 이딴 거 하지도 않아요. 저도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논평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진실이 중요하지. 무슨 뭐 누구 알고 있다, 친분이 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 그렇지. 아무런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 동정스럽네. 그래도 변희재 씨는 이건 포용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만 시키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수산 씨를 변희재 씨는 잘해나네요. 서로가 믿었겠냐. 서로가 믿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심을 하죠.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죠. 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같이 갈 수 없다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진실이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 변희재 대표 제명 사건 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포용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제명 사건이 왜 터지는데요? 엄청 심하죠. 예. 네? 조원진 의원이 그때 바른 말을 했으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질질 끌고 가면서 변희재 대표만 마치 정치적으로 쳐낸 게 그게 제명 사건이에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은 최기가 선생님 내가 이 말 할게요. 뭐냐면은 변희재 대표가 언젠가는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으로 방송할 생각 있으세요? 제명 사건에 대해서? 그때는 어땠대 이렇게 됐고 다 변희재 대표가 설명해 줄 텐데 그 방송으로 같이 합방할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그때는 내가 저 변희재 씨가 나오면은 내가 합방할 사람 없어. 나도 공방이 많아가지고 좀 뭐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그게 그 탄핵의 그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아니 TVPC가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은데 굳이 TVPC를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은 변희재 씨가 큰 마음 먹고 그냥 막 인텔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막 용사 다 해물어갖고 그래가 TVPC만 딱 쥐고 몇 개월만 견뎌냈으면은 모든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합방 얘기를 해도 합방이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조그마한 거 있죠. 그것도 진실을 맞아야 돼요. 돈 100원이라도 결산해서 맞아야 된다니까요. 차이 나면 안 돼. 나는 항상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라도 서울역 앞에 있는 거지라는 이 사람도 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네가 이거 한 거 다 공개해봐.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다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진짜 그게 보수 우파의 인물이라면은 야, 이게 더 중요하니까 저것만 하고 나머지 거는 야, 그냥 쉽게 타협하고 끝내자? 요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강수선 씨 말이 안 되죠. 예. 그거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물론 이제 당이라는 게 돈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맞지. 자, 돈으로 생각하면 맞는데 예를 들면 인사 문제. 얘는 나보다 좀 친해. 그래서 뭐 시켜줘야 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팩트 문제. 당신 이런 말 했잖아. 근데 난 한 말은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래 다 따지면은 너무 맑아도 보기가 안 모이 뭐야.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 이 강수산이나 변희재나 병광세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랑 쌤판 말 한마디도 못 해봤던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그와 같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국회의원인지 몰라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업을 하는데 정치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거는 뭐냐면은 뭐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뭐 과거 때나 지금이나 미국 사회나 뭐 앞으로도 그런 이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이상이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이상이 아니라. 아니 그게 정상적인 건데 네. 뭐 그래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이지. 가장 정상적인데 그래 뭐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기는 맞는데 사람들이 보면 전신만 모든 게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나 모든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딱 하잖아요. 그럼 자기하고 조금만 맞으면은 안 듣잖아요,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나는 보수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 세워요. 나는 저는 이제 그 신뢰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키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까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가 이제 의견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제 김구를 더 좋아하는 그런 면인데. 김구요? 저는 완전 그 입장에 대해서 찬성을 못해요. 왜냐? 예를 들면은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이 있다면은 그 중에서 최고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씨앗을 뿌렸고 그 어떤 식물의 뿌리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성장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뭔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었어요. 대상이 없었다니까. 그때는 미국이 뭐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는 미국이 도와줬다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줘요? 뭐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 초기에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뭐로 했죠? 강대국 사이에서 일본을 압박을 했잖아요. 자기는 힘이 없는데 미국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외교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산업의 기반 시설 이런 거를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으면 뭐 도와줍니까? 없어요. 아니 그때 그 당시 때 사는 시설이 있어요. 전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만들어놨어요. 예, 모양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제 모양 자체가 없었지. 62년도부터.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니까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 대통령이 그 1948년부터 그 뭐고 삼선 개헌을 삼선이고 그 뭐고 4.3 모임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독재 정치를 안 해야 됐었고 또 그다음에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대한민국의 그 뭐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정통성. 자, 흑역사를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네. 공산주의예요. 당신 앞에 공산주의라고 있는 사람인데 멀쩡한 사람이야. 공산주의 그 사람이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공산화가 50% 된 사람들도 있고 70% 된 사람들도 있고 공산주의 모르지만은 단어를 알아본 한 1%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간첩이 되어 있어요. 그때 시대에는 어떻게 간첩 잡아요? 그게 어떻게 양민 학살이죠? 그러면은 간첩이 잡았다 쳐요. 저는 양민입니다. 그럼 풀어줘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그때 국민들이 뭘 했냐면은 내가 오해받을 짓을 안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건 학살이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보도혁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51년도에 보면은 그 국군 반입비 사건이 있어요. 국군 반입비. 그거는 뭐냐면은 중간에서 그 군대 몇 놈들이 해쳐모가지고 그걸 끌어 죽이고 굶어 죽이고 십몇만 명이 그냥 그 중간에서 탑동하는 바람에 다 뒤집는 건데 그걸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건이- 국방 비리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단장급 사람이 어떻게 됐죠? 처형당했죠. 처형당했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서는 다 그거와 현재 공산주의자를 누구를 가려낼까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때 당시 국민들이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좌우로 갈려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일로 가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거 못 느껴야 됩니까? 그거는 개개인에 대한 행동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공산자 이런 애들은 다 죽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오해받을 짓을 해가지고 끌려가서 죽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 자체가 모두 억울하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몰려서 죽든지 아무튼 공산주의자는 죽이고 있었잖아 국군이. 그게 아니고 상황 판단을 하셔야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3번 3심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법적인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정치적인 이용해서 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벨기에로 몰아넣는 것도 많았고 그런 그때 정치적인 타협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자유당 때 그 부정선거도 많았고 그런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좌파하고 뭐가 다릅니까? 노. 그거는 자 인정할 게 있고 인정 안 할 게 있는데 제주 4.3은 있잖아요. 그건 문제 많아요. 4.3은 문제 많고. 문제 많지. 4.3은 문제는 많은데 그거는 인정을 하지. 4.3은 문제가 많지만 1960년대라든지 1957년도 장청 땅 그거 자 팩트를 얘기하자면은 조선시대 때 삼심 제도는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거는 일본이 문물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그게 부당하게 집행은 됐겠죠.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도 결과가 사형이거나 아무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독립운동 하시다가 죽으신 분들도 있고. 자 그렇고 중요한 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부이고 그쵸? 국부이고 대한민국 자체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간습 이런 것들 민주주의 사회가 무슨 국부가 있어요. 그냥 이게 대통령뿐이지. 국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게 조선시대 때 되고 왕조시대 때 되고 무슨 국부예요. 그런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가 아니다. 이승만 예. 국부가 아니라 초대 대통령이지. 초대 대통령. 그게 초대 대통령 국부라 부릅니다. 아이 국부가 아니고 초대 대통령이 국부라는 거는 임금이라는 말인데 아니에요. 국부예요. 초대 대통령 국부라 얘기한다니까요. 초대 대통령 보인다니까 초대 대통령. 그 조실철 목사님 거기 계실 텐데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굳이 만약에 국부라고 꼭에 세우면 박정희 대통령이지. 박정희 대통령이지. 무슨 이승만이라 말도 안 되는 사람. 우리는 있잖아요.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제가 인정을 하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교라든지 공산주의 대위 잡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김구가 실시했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예 자기가 사념하고 다른 걸 넣어버렸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국부가 맞지. 그러나 수많은 과정에서 많은 비리도 있었고 또 많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아름답지 못한 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이고 내가 봤을 때는 과도 있고 공도 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과보다 공이 훨씬 많고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다 우리나라의 자체를 다 만들었고 그런 사상과 이념과 의식주 그 모든 것들을 만든
모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는 것이 그거고, 그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나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큰 죄를 지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의리도 없고 배열도 없는 새끼들이라 그런 생각하지만. 아, 그렇구나.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제목을, 책일갈 선생님 말하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초대 대통령. 국부가 아니라며 일단은. 예. 아니 국부라는 단어 자체가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국부라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말 되는데요. 말이 해야 되나?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 주권도 몰라요. 국민 주권. 국부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이승만이라는 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게 말이 돼요. 자, 그때 시절 있죠? 예, 그때 시절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사회체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혼자 건국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하나의 국가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혼자 다 만들어. 김규식하고 김구 선생하고 그래서 김구가 자유민주주의를 알아요? 아는 사람이 저기 김일성이나 어떻게든 우리 한민족 그거 얘기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 사는 사람 다 몰랐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김일성을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다닐 때부터 김일성을 싫어했거든요. 하도 우리 종교하는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이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가 아니다. 이게 얘기하고 주장하시는 게 최일가 선생님의 논점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요 일단은 맞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국부가 누구입니까? 국부가. 아니 국부 자체는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쓰는 말이다니까. 아니에요. 다 참네. 조선시대 때 왕을 썼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자 역사적인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우리 한반도 내에서 대왕이라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안 써요. 누구냐? 강개토 대왕이랑 세종대왕 이 2사람밖에 안 씁니다. 왕이라는 제도로 살아왔다니까요. 우리는 왕. 왕을 왕이라 그러지 왕 보고 국부라 있다가 목에 칼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뜻은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것도 건국이라는 단어도 잘못됐어. 왜 건국이라 잘못됐냐면은 BC 2330년 단군 할아버지가 건국했는 게 그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개국이지 건국이 아니다니까.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70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니지 우리나라 역사가 7천년 역사지 무슨 70년 역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주 친일파 일제 식민지 사관에 많이 물들었네요. 아니죠 그거는. 7천년 기술사다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일방의 최고로 위대한 나라다. 자 저기 이 내용은요 윤서인 작가의 그게 있어요. 조선 그 다 정리해놨어요. 윤서인 작가 그 유튜브 보시면은 윤튜브라고 있는데 그거 다 정리됐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윤튜브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제가 이제 제가 또 이거 좌표를 또 찍어드려야 되나. 윤튜브라고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저기 조금 잘생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정리해서 제가 그 사람 방송 보니까 야 굉장하네. 이 사람이 왜 만화가인가.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좌파의 문제점은 쓸데없는 김정일, 김일성, 후자 3섭에 거기에 빠져있는 게 좌파들이 문제고 우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민족성을 이게 식민지상 안에 물들어가지고 친일적인 그런 사고가 많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은 가장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보는 책임자리가 답이다니까. 예, 그게 뭐 답이라 그러시는데. 하나씩 오늘은 좀 노잼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 좀 하나 해보자. 요즘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로 시끄럽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이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건국이냐. 아니 뭔 나라가 이렇게 건국일 하나 똑바로 못 정하고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그래.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랑 반 대한민국 조선인들이 있거든. 자, 반 대한민국 조선인들. 예, 반 대한민국 조선인들. 예, 그것도 무슨 개소리고. 반 대한민국 조선인. 아니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2334년 BC 2300 당군 할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그게 건국인데. 아이, 그렇게 치면은 저기 세포 분열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가 인간의 태생입니다. 우린 그때 태어났어요. 예, 그때 태어났다고요. 자, 그러면 미국에는 1776년을 예. 그거가 미국의 건국이라 하고 일본의 같은 경우는 왜 그 전에 무슨 뭐 BC 뭐더라 그 어느 거 해이안 시대 그때 그거를 건국으로 하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자체를 70년밖에 안 되는 신생국가가 만드는 폐업부도한 그 반역자들이 하는 소리라. 우리나라 건국은 BC 2334년 당군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그날이 건국이고 나머지들은 고려든 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다 개국이라.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조선입니까? 대한민국이나 조선이나 고려나 조선이나 당군 할아버지나 다 똑같지 그게 한 뿌리고 한 역사잖아. 한 역사지. 다만 그때는 고려 이씨가 고려 왕씨가 정권을 잡았느냐, 조선 이씨가 정권을 잡았냐, 여기는 공화정이냐, 그 차이지. 결국은 우리가 아니, 당군 신화 있잖아요. 예? 호랑이하고 곰이랑 동물 속에서 쑥이랑 마늘 먹으면서 야, 호랑이는 도중에 먹다가 쳐나가고 곰은 인간이 했다. 이 당군 신화 말하는 거잖아요. 당군 신화가 아니고 한당고기를 보면은 그 당군도 47명이 돼요. 47명. 아니, 47명이든 뭐든 당군 신화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고증 자료도 많은.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 우리는 신화로서 곰이 마늘 쑥 쳐먹고 인간이 됐다 이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반도 내에 곰을 믿고 있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고 있는 부족이 있었는데 둘이 존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곰을 믿고 있는 부족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건국이죠? 차라리 그거 얘기하려면은 이제 BC 2300 빙하기 때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홍익인간이 있죠. 홍익인간. 예. 이 세상을 이렇게 한다. 예. 이 홍익인간 사상이 뭐냐? 그때 당시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당시 때도 무마가 우리나라 꽃이었고 홍익인간이 널리 세상을 인간을 펼친다고 했지만 홍익인간 그 근본 자체가 자아실현입니다. 자아실현.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자아실현. 그렇게 자아실현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바로 자아실현, 이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라면 새마을운동까지 연결됐다고. 근접, 광명이 있어야 빛으로 세상을 다닐 수 있다. 재생이와 그 다음에 이도일치, 이로서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근접, 그 다음에 대동세상. 그렇게 엄밀히 대한민국 건국을 따지자면은, 나는 정여름의 대동세상, 정여름의 그 조선시대 때 정여름의 1588년도 정여름의 대동세상을 건국이념으로, 개국이념으로 처음으로 보고 있거든, 내 개념은. 대동세상을 외쳤던 정여름이 바로 공화정의 최초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라는 거. 역사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어렵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책 많이 팔리시겠네요. 예, 책 많이 팔리시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정여름의 대동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그 개국의 시초라고 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국의 시초이든 간에 중요한 게 말씀이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국부는 정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요? 정여림. 정열이가 누구예요? 정열이가? 정여림 몰라요? 네, 몰라요. 정열이가. 뭐 동네 친구인가? 선조 때 그 반역자로 몰리가 죽었는데 정여림의 난 그래가지고 정여림. 아, 정유림의 난. 아 정여림. 여린, 정여린. 예, 잘생겼어요? 그건 모르죠. 옛날 사람인데 대동세상을 열었고 예, 그 대동세상이 공화정이었어. 공화정. 예. 이 공화정 사상이 영국의 클레이머라고 그 공화정 사상보다 50년이 공화. 아, 그럼 제가 지금 시청자들한테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김무성이가 공화주의 얘기합니다. 제 강의 3.2절커 들어보시면은 공화라는 말 분명히 쓴다고 했어요. 정당에다가. 그대로 지금 오늘 김무성이가 공화주의라는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공화라는 말 있어 써요. 정당 이름도 공화민주당으로 바꿀 거예요. 공화한국당 이렇게는 안 하고 공한당이 되잖아요. 공화한국당 하면은 공민당, 공화민주당 딱 올리잖아요. 김무성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변희재 선생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변희재 씨가. 네. 공화정이는 살 믿지 않아가 살을 나가먹는다 해서 그 공화정이라고 이야기한 건 변희재 씨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여름인가 난 잘 모르겠고 그때 뭐 공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아, 왕이 있는데 왕 앞에서 우리 공화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럼 대한민국 몇 공화국이죠 지금 현재? 지금은 6공화국이, 7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 7인가? 나 지금 나도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6공화국이지. 왜냐하면 6공화국 끝나고 났는데 6공화국이죠. 6공화국이 왜 6공화국이냐면 6공화국 헌법 위주로 하니까 6공화국이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건데 6공화국에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6공화국이죠. 이번에 만약에 헌법을 고치면 7공화국이죠. 그런가? 엄밀히 따지면은 8공화국이죠. 왜냐하면 정리립을 1공화국으로 쳐야 되니까. 그런가? 저도 헌법 1, 2 전부 다 A뿔 받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 몰라. 아무튼 뭐 공화국인지 뭘지 난 잘 모르겠고 일단은 중요한 게 이승만 대통령은 국부가 아니다. 이거 얘기하신 거 맞죠? 그렇지. 그렇지. 국부가 아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러면은 저기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하나쯤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광화문에 전부 다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저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동상 자체를 싫어해요. 뭐라고요? 기독교인이라서. 동상 자체가 싫어. 아, 기독교인이라서 동상 자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걸 싫어한다. 저기 예수 그리스도 뭐 여기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서 뭐 사람 매달려 있는 거 그거는 동상 아니에요? 저기 뭐 기독교 가면 그렇대 뭐 사람 한 사람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뭐 이렇게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어디냐 저기 그 손석희가 그 뭐 저기 있자면 저 뭐 마누라인가 뭐 가고 있는 저 성당 있잖아요 저기 세검정에 그 성모 마리아 막 그거 동상 아닌가 그것도? 그건 이단이고 요즘에는 이단이고. 아 이단이에요 거기는? 네. 이단이라고. 아 이렇게 기독교 세력을 분열시키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은 동상을 세운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동상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정희 세워요. 왜 박정희 대통령 세우죠?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따지면 건국이라고. 아 실제로 따지면 건국이다. 이승만 한 게 없다니까 이승만. 아 이승만이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한애국당의 뭐 무슨 뭐 교육 무슨 위원장 그 조시철 목사 그분 만나셔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던데. 그게 그렇게 해야 이거는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아니 그분하고 내하고 있잖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생각은 다른데 팩트는 조시철 목사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팩트는. 팩트는 내가 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의 팩트가 다르다면은 그거는 진실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팩트는 하나죠. 아니 그렇긴 해. 네, 제가 그럼 조시철 목사님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됐어 이 밤에. 네. 제가 전화하면 받으실 텐데. 아니 이 밤에 됐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네.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한쪽에 너무 치우쳤어. 그러니까 자기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걸 인정하죠 사람들. 아, 난 그거조차도 저는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좌파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우파 사람은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팩트가 뭐고 사실이 무엇이고 태블릿 PC의 진실 조작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위치 주소 그 사회조에서 이런 것들 법원에서 안 받아주냐. 카톡 복구 450개 이게 중요한데 이걸 까자. 진실이 뭔지 이것만 바라보지 우리가 마치 우익조에 가서 야 쟤들 다 죽여야 돼 이 지구상에서는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돼 이러고 있습니까? 사실이 뭔지 파악하는 사람들에서 야 저거 한쪽으로 치워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맞잖아요. 사기 탄핵 그게 우리가 극우라서 우리가 우익이라서 그게 마치 사기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팩트가 그게 사기고 거기 전초가 된 게 태블릿 PC고 그 증거에서 수많은 조작이 나왔는데 왜 그때 당시에 17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2개만 최순실 사진 뽑아가지고 최순실 거다 최순실 사정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적인 분석 사실 팩트 요것만 따지면 됐지 우리가 야 국가 어떻게 해서 뭔가 해서 저쪽으로 치우셔가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 왜 저쪽은 좌파잖아. 왜 좌파라 얘기하냐. 대한민국 민주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애국가 부르는 거를 싫어하고 태극기 흔드는 거 그것보다 촛불 들고 있고 세월호 리본 달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그 다음에 정일이, 그 다음에 정은이 얘네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거. 그게 좌우를 달리해서 저러나? 아니죠. 우리는 진실을 보는 거고 저쪽은 간첩 애들이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가는 거고. 네. 아니 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 치여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은 간첩이라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맛이 가서 그래. 옛날 민주당이 맛이 간 게 아니라 지금 원래 민주당이 저랬다는 거를 이해찬 당대표가 드디어 이때다.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해서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내각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본래 색깔이 이거다. 왜 문재인까지 대통령 만들었고 여러분 보세요. 이해찬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문재인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당내에서 만약에 이해찬이 훨씬 더 높았어요.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이지만은 그거 예를 들면은 서로가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기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해찬이 이겨요. 이해찬이 실선이거든. 근데 이해찬이 이기지. 오다리가 무슨 힘이 있겠노? 오다리가 힘이 오다리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짜 우파냐 진짜 우파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이걸 구분할 때요 중요한 게 문재인 탄핵만 외친다 해서 그게 아니, 우파냐 그것도 아니고요 같은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우파도 아닙니다. 왜? 같은 태극기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에다가 칼 꽂은 태극기는요 그거는 간첩보다 더 나쁜 간첩이에요. 예. 맞죠? 예. 맞지? 그것이 맞지. 내가 그래 등에 칼 꼽혔잖아 정주에서. 자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해당 임의를 했는데, 해당 임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 도구가 없어. 나는 열받아 죽겠는데 저 새끼들은 자한당 찍어줘 놓고도 난리 구슬직이고 더 잘난 체 하는데 이게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이 못한다고 해서 대한애국당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죠? 국민연금.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얘기하고 고용참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고 있죠? 정치권 내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니 그거는 그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소리 하고. 거기에 비해서 대한애국당은 뭘 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그거 위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태블릿 PC, 대한애국당의 태블릿 PC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집중할 타이밍에 거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죠? 그럼 변희재가 했으니까 그렇겠죠. 예? 뭐라고요? 변희재 씨가 했기 때문에. 아니 뭐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는 변희재밖에 분석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변희재 씨 그 전문. 아 그러니까 그거는 분석은 변희재밖에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애국당 정당 내에서 팀을 만들거나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되는 게 태블릿 PC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얘기한다며요. 아 그건 나한테 따지고 대한애국당 나라 따지라고.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힘이 없으니까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이 강수사입니까? 최기가 선생님입니까? 누가 그걸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죠? 강수사인이 해야지. 전 대한애국당과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아 그래도 한때는 친했으니까. 뭐 한때는 뭘 친합니까?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당했는데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 고소하려고 3번씩이나 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아니 내 말은 그게 어떻게든 전과자 만들려고 그렇게 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데. 아니 비판을 해라고 비판을. 아니 유튜브 나가고 비판을 해야 되고. 그거는 무고죄로 넣으면 돼요. 예, 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으로 끝내면 돼요. 근데 친하게 지내야 돼요. 무고죄를 하든 맘대로 하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나한테 묻지 말고 나도 네. 뭐 상황이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고 나는 그것을 괜히 그 시비 걸다가는 미움받으니까 그 강수산 씨가 해야. 아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미움을 받을까봐 무엇이 예상이 돼서 난 이거 못하겠다. 그럼 왜 유튜브 정치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죠? 문재인 까라고. 문재인을 까면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까? 아니 그래 문재인을 까면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뭐냐면 당에서 저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대로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하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입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출할 수 있고 구명활동에 할 수 있는 어떤 태블릿 PC 여기에 중요성도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못하겠다 입장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포렌식 보고서 그 변희재 대표만 분석할 줄 모릅니까? 최기가 선생님도 그거 보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됐지 뭐 찾아보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 알지.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예. 그 강수산 씨가 그걸 잘 알잖아요. 아니까 유튜브에 계속 때려주는 거라. 그러면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알아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대한애국당 빨리 태블릿 PC 태스크 포스트 만들어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내일도 방송하고 모레도 방송하고 계속 그냥 9월달 10월달까지 재판이 아마 10월 말에 나올 거예요. 결과가.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그래 이야기하면 시청자가 별로 안 오잖아. 아니 시청자가 오도 안 되지. 지금 여기 몇 명 보든지 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시간 되면 이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이고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은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이해해야 된다.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자, 방향성. 야,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쓰자. 오늘 JTBC에서 각 원내대표, 3개의 정당에서 원내대표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나왔잖아요. 거기에 조원진이 껴가지고
5명이서 막 얘기하면서 소속 주도형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거기서 뭐 안 불렀어요? 안 불렀겠지. 아니면은 거기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죠. 아니, 지금 그게 가시밭길이고. 서명운동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서명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방향성이 설정되고 에너지가 글로 가야 했는데 서명운동 1000번, 200번, 300번 뭐 수천만 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된다면은 저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는 이 증거 태블릿 PC 요것만 밝히면은 다이렉트로 가거든. 대통령이 무죄 석방하는 거. 그거는 놔두고 나머지 거를 하고 있다? 하고 있잖아. 서명운동을 요번에 9월 1일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앞으로 태블릿 PC 그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시킬 거라고. 아, 태블릿 PC 가지고 이제 드디어 국민들을 설득을 시킨다. 응.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우리 최기가 선생님,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포렌식 보고서 우리 뭐 같이 분석할까요? 뭐 뭘 알아야 뭘 설명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기 미디어워치 기사 같은 거 다 몰아드릴까요? 아, 제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미디어워치 독자 카페인 태블릿 PC 감시단이라는 거기에 손석희의 몰락이라는 책 원본이 다 올라와 있어요. 473페이지고요. 누구든지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고 포렌식 보고서에서 나온 거 그거 분석 다 끝났습니다. 그거를 또 손석희는 어떤 보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473페이지. 그거 보면서 습득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제 네. 마지막인데. 그 개인 책을 편찬하잖아요. 네? 어디요? 개인 책을. 개인 책. 이제 왜냐하면 변희재 씨가 많이 그 개인 책 편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껍데기하고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그 강수산 씨도 만들 수 있어요. 나 지금 잘 안 들려요. 개인 책을 아니, 출판하는데. 내가 대하 소설을 만드는데 예. 그렇게 출판사를 끼가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출판사 그거 있으니까 내 출판사를 해가지고 네. 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책을 확 뿌려 경주에 내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知名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내가 책 포지 같은 거 이런 걸 뭐 하거든. 아, 그거야. 자파하고. 그 책 표지는 인디자인. 책 만드는 디자인 같은 거는 인디자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이 바닥에. 이 바닥에 수두룩해도 내가 모르잖아요. 아, 그때 되면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책을 출판한 사람 있으면은 누구 연결해 시키고 이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연락처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니, 업체명을 그냥 불러주거나 그냥 네이버에다가 인디자인 책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강수산 씨가 해줄 거냐고. 아, 그거 네이버 치면은 수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여기 업체랑 하세요. 그건 해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 거 만들죠, 그거는? 전 디자인 능력이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는데 인디자인 하시는 분이랑 연결은 다 시켜드린다고요. 네, 저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저는? 뭐가 능력이 없어? 인디자인. 예. 예, 그거 한 능력이 없고 저 아가씨들 그 조금 여자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만들어요. 예,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얼마 주겠다. 그래, 오케이. 뭐 그러면 시안 보내주고 뭐 좋으면 좋은 거고 시안 바꾸면 바꾸는 거고. 예. 그래가 내가 사파하고 이래 이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수술을 이제 이게 늦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것저것 다 내가 요새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 하지 말고 대학 수술을 써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책을 팔아서 그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들어가신다. 태블릿 PC 그것도 내가 원 없이 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출마해서 돈만 씹어 빼버리고 갭도 하나도 하는 것도 없고 등 뒤에
칼만 맞았지 뭐. 그러니까 그 시장 출마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튜디오를 만들어 어떤 그런 돈으로 썼다면은 지금쯤이면은 시장이 안 되더라도 혹은 그 기회가 없더라도 스튜디오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 같은 짓을 했지. 그래 내가 그만 믿고 그래 했는데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 뭐,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경주시장이 나간 게 뒤통수를 맞은 행동이다.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나간 게. 그거는 불행히 휘날리는 게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 거고. 네. 막판에 이제 경주 그 두 역정놈이 씨발 등에 칼을 꼽았는데 아이까지 저기 제명이 안 되니까 여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최희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아마도 조만간에 유튜브들 심한 탄압을 받을 거예요. 예. 탄압. 탄압받는 예를 들면 광고 수익이 안 나오거나 지금 현재 1인 방송도 방송법, 우리 KBS, MBC 이런 데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법안이 만들어져서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예,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럼 뭐야 너? 우리 끝나는 거지 뭘. 예? 끝난다고요 그냥. 그럼 역사 드라마만 찍을까? 역사만? 아니 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하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은 우리 쪽에서는 더욱더 불타가지고 대응해야죠. 여기서 도망가면은 가짜 보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맞서 싸우면은 진짜 보수. 내가 죽더라도 저거는 쟤네들 저렇게 날뛰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예. 어차피 의원 내각제 시작될 거니까.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유튜브들 중에서도 문재인 정권 이제 끝났다면서 좋아하면서 이 내각제에 편입되는 보수 세력들, 시민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내각제는 대한민국 좀 말아먹는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번영을 방해시키는 그와 같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진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태극기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은 태극기는 가짜 태극기잖아요. 기내식이.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제 진짜 태극기 중에서도 이제 내각제로 들어가는 태극기는 가짜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 중에서. 어차피 뭐 이번에 뭐 의원 내각제는 나는 그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고 나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반중하고 싶어. 반중. 그러니까 방송인데 그러면은 반중을 하고 싶다고요? 반중. 예? 그렇죠. 반중이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국회의원이 친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최희가 선생님과 같이 친중이 무엇이고 그래야 우리 반중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논해야죠. 친중. 반중을 하려니까 경찰서에 반중할 자격이 없다니까. 왜 반중할 자격이 없죠? 아니 지금 이제 왜 내가 반중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왜 최기가 선생님께서 반중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나는 반중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예. 어차피 미국도 우리나라 나중에 내가 이제 입체기 편성되고 이제 후손들이 몇십 년 흘러가면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바쳐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마침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팍스 크리는 H 시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왜 내가 반중을 해야 되느냐.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도둑을 맞았어. 예. 금나라, 여진, 발해. 예. 여진족하고 거란족하고 금나라, 그 다음에 이게 발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원래 발해는 우리 그 거란이나 여진이나 금나라가 우리 건데 이게 중국 저거 종족이에요. 중국은 한족이잖아요. 중국은 실질적으로 보면 송나라 때하고 한나라 때하고 명나라 때 잠시 명나라 주원장 그것도 원래 고려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송나라하고 그 한나라 때 빼고는 다 이민족이 전부 정권을 잡았어요. 또 당나라 같은 경우는 묘종이 정권을 잡았고 선비족이죠. 이 선비족도 사실 보면 고조선 후예이기 때문에 선비족도 사색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사.
그렇게 언제 따지면 다른 나라도 우리 민족 살아 사실. 아니, 그 다른 나라가 민족사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는 반중을 해야 되고 반중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반중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나는 반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하 소설 자체가 금나라 탄생의 어떤 그 비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금나라. 그런데 그랬을 때 친중의 나쁜 점, 친중은 또 누가 하고 있고 친중이 왜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중이라는 게 어떤 명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넘어와야 사람들한테서 뭘 받죠?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가 가고. 그 친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예. 그렇게 적화통일을 막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중이 가장 무서운 거는 예.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고 그 적화통일을 한 것에 하고 난 뒤에 북한이 개혁 개방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하면 이 나라가 적화통일이 되는 건데 결국은 그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원수가 돼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데 저들이 중국 패권 국가로 함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가 돼야만 저거가 뭐냐면은 그 화폐할 때 화폐 위안화. 화폐 달러가 지금 저거 하잖아요. 채권 달러. 그거 직권인가 그 지금 말하게 되는 거. 그런 하잖아요.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국이 아니고 중국 자체가 돈이 중심이 되는 거. 중국 돈이 중심이 되는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 짚은 게 뭐냐면요.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있지만은 쟤들이 이미 자본주의를 넘어서 초자본주의를 만들어 놨어요. 사회체제가 공산주의라도 자본이 초자본주의 거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로 끝났다니까요. 북한이 개방화 되잖아요. 지금 개방화 문을 열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들어가지. 왜? 미국과 손잡은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북한으로 뭘 오죠? 방북을 하죠.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종북 발갱이들이 다 친중이잖아요, 지금 이제. 종북 빨갱이들 다 친중이다. 아니 박원순이도 친중이고 이재명이도 친중이고 남정필이 그다음에 원희룡 다 친중이잖아. 그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박원순, 이재명,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친중으로 분류를 안 해요. 분류 안 한다고. 같은 경우는 친중 맞지 그거. 제주도 해군 기지 없애려 그런 거. 남경필 같은 경우는 용산 기지 미국 기지 옆에 의문 집회 했잖아요. 평택에. 그러니까 평택에 용산 기지 옆에 뭐 해놨잖아요. 중국 그거 했잖아요. 그런 하는 인간머리를 봤었잖아요. 전부 다 친중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친중이라고 얘기한 것과 친중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리고 중국과 지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각각 분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요. 제주도에 미군 기지 있으면 거기 다 사는 거예요, 그냥. 평택 있으면 평택 주변에 있는 중국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을 견제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에 중국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친중이라는 것들.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중국 간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친중을 없애지 않으면 이 나라가 통일도 못하고 친중을 없애지. 그렇죠. 팩트죠, 그게. 친중을 없애야 됩니다. 아니 친중을 없애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친중이라고 생각했던 국회의원이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제 다음 방송에서 얘기하고 오늘 지금 방송을 종료할 예정인데 혹시 오늘 주제 중에서 못다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 어차피 뭐 방송 도중에 또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지금 현재.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들. 네. 수사실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오늘 최기아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가 원래 내가 반중이에요, 반중. 원래 반중 감사합니다. 예. 원래 반중이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끊을 건데요. 지금 전화 통화도 1시 53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제가. 1시 53분 동안 통화했는데, 자,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예. 내일쯤에 조시설 목사님께서 전화가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끊었어요.